최근에 이제 환자분들 티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면도 있지만 이제 그걸 제가 집에서 쭉 해보다 보니까 그 전에 스트레칭을 하기 전이랑 몸 상태가 확실히 달라져서 일상적인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잖아요. 우리 주재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늘려주는 동작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뭉쳐있는 대부분 직장인들분이나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뭉치는 부위가 보통은 승모근 부위, 어깨 부위랑 목 뒷부분을 가장 이제 불편감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신데 흔히 느끼고 계신데 이제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적당한 길이 이상으로 좀 늘려준 상태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되면은 이제 근육 신전 반응을 통해서 근육이 쭉 늘어나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근육 이완을 시켜주는 와중에도 좀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 너무 과한 길이, 자기가 근육 길이를 10 정도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늘어나는 게 스트레칭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늘렸을 때는 과신전 반응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증이 나올 때까지 스트레칭 하라는 건 좋지 않고요. 한 10% 정도 길이가 늘려주면서 이제 적당한 통증 이전에 이제 신전되는 느낌 정도가 드는 타이밍이 가장 좋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5초, 10초 짧게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15초, 20초, 길게는 30초 정도 길게 해주는 게 스트레칭에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칭 관련해서도 지금 운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생활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거북목 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거북목이라는 게 고개가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목 C자 커브에서 이제 일자목으로 쭉 바뀌게 되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점은 우리가 C자 커브였을 때는 우리 두부 무게 머리 무게를 보통 평균적으로 5에서 한 7kg, 5에서 한 7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자세, 목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계속 수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축하는 힘으로 인해서 머리 쪽에 이제 무게를 저희가 체중을 머리 쪽으로 받는 이 무게가 5kg에서 이제 4, 5배가 늘어나는 20kg 정도가 그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는 뒤쪽에 이제 저희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계속 눌리는 압박되는 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디스크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 목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어깨 스트레칭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 스트레칭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흉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자세에서 보통 요즘은 사무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앉아있는 자세에서 앞에를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흉근들이 쭉 긴장을 하게 되고 뒤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게 돼서 이제 라운드 숄더, 이제 둥근 어깨가 쭉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부 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목 뒷부분이랑 어깨 부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을 지나갈 때 이제 문을 쭉 양쪽을 잡아주고 앞으로 몸을 쭉 체중만 실어주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 쭉 이제 긴장감이 쭉 느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15초, 20초 이상씩 하게 되면 이 흉근이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이 흉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매일 특히나 이제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재민 원장님, 어떤 보약이 이렇게 기록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보약은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는 공진단,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옥고, 십전제 대보탕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 대부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공진단이라는 거는 황제들의 보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중국 원나라 때 명이었던 이제 위영림이 황제에게 만들어서 바쳤던 약. 이 공진단이 이런 약인데 이제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승화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찬 기운을 위로 올리고 열은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제 몸 전체를 순환을 쭉 도와주고 안쪽으로 채워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녹용, 당귀 그리고 산수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향 이 네 가지가 들어가서 환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는데요. 사양 대신에 이제 침향이나 목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침향이나 목향 이름을 따서 침향공진단, 목향공진단이라는 종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경옥고라는 게 있는데 경옥고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조선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약재로
동의보감에 소개된 이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 정을 채우고 골수를 채우는 음적인 부분을 많이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혹시라도 소화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약간 드실 때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십전대보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십전대보탕은 기와 혈을 모두 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의보감에 소개된 대표적인 이제 보약인데, 이 보약 같은 경우에 그 십전대보탕 같은 경우에는 허약하고 피로해가지고 기와 혈이 모두 허해진 사람들한테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팔물탕이라는 처방에 두 가지 황기와 육계를 더해서 십전대보탕인데, 이 10이라는 게 열십자이긴 하지만 10가지 약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10을 전체 완전한 수로 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준다, 이런 뜻으로 십전대보탕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보약 3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피곤할 수도 있고 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앞서서 소개해주신 이 보약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먹는 약이랑 이제 몸이 굉장히 많이 피로해졌을 때 먹는 약을 살짝은 구분을 해주는데, 이제 저는 어머니랑 같이 평소에 먹는 한약으로는 경옥고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복용하는 와중에도 이제 일정이 타이트하거나 뭐 일이 좀 많거나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좀 피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때는 한 번씩 경옥고가 아니라 공진단을 통해서 한번 크게 좀 몸을 좀 채워주고 나면 좀 힘이 좀 나는 편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제 처방이나 아니면은 진단 없이 그냥 과용이나 오용을 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약이라고 하더라도 꼭 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꼭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